안녕하세요. 진리탐정대 케빈 수사관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채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 방향성과 함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피해자가 죽어 있고요. 여기 용의자들이 A, B, C, D 총 4명이 있네요. 자, 진범을 가려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건을 정리해보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은 존재하나요? 당연히 존재하죠.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은 반드시 누군가가 살인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겠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에 연관되는 원인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A가 범인이거나 아니면 B가 범인이거나 C가 범인이거나 D가 범인이거나, 혹여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중에 우리는 정답을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가려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참인가요? 범인이 없다. 우리는 정답을 모를 수는 있어도 확실한 오답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범인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오답이 되겠죠. 확실한 오답.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은 그냥 사실상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정답이 모른다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답은 반드시 살인자가 최소 한 명은 존재한다. 또 누가 자살했을 수 있지 않냐? 좋습니다. 그러면 토막살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사지가 절단났어요. 이거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살인자가 존재한다는 조건값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범인이 한 명이라고 한다면 A가 범인이거나 B가 범인이거나 C가 범인이거나 D가 범인이거나 어떻게 가려내죠, 우리는? 그렇죠. 증거물을 수집해야겠죠.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그 사실은 직접 눈으로 본 사람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즉, 살인자 또는 피해자 말고는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는 어떠한 증거들, 증언이 또는 겹친다, 어떤 공통된 증언이 있다, 아니면은 혈흔의 DNA를 추출한다거나 CCTV를 입수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사건 현장에서 수집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A가 범인이다 라는 확률은 정확히 50%죠. 진범을 가려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범인일 수도 있을 확률이 50%고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 확률이 50%죠. 즉 50이라는 퍼센테이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물이 하나하나 쌓입니다. 하나 쌓이면 50%가 56%가 이렇게 올라가겠고, 하나 더 쌓인다? 이 사람이 범인의 확률이 70%까지 올라갑니다. DNA가 일치한다. 그럼 100%가 아니죠. 사실 DNA도 100%가 아닙니다. 100에 수렴할 뿐 딱 100은 될 수 없어요. 99.9999에 수렴을 하겠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감옥에 집어넣지만 사실상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저 사람이 범인이다 알 수 없죠. 저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즉, 저 사람이 범인일 확률을 믿는 것이죠. 그 확률은 어떻게 높여갔습니까? 신빙성 있는 증거물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런 증거물이 10개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이 A가 범인이다.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죠. 하지만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춘재라는 진범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죠? 저 사람이 범인이다 라는 하나의 진리 또는 팩트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즉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A가 진리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확률을 믿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팩트, 저 사람이 범인이다 라는 팩트를 찾기 위한 프로파일러, 증거물을 수집하는 탐정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대물리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바닷가에서 노는 소년이라고 생각했다. 내 앞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 진리라는 거대한 대양이 펼쳐져 있고 가끔씩 보통 것보다 더 매끈한 돌이나 조개 껍질을 찾고 즐거워하는 소년이다. 우리는 바닷가에 위에 있는 소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여러 눈에 보이는 증거물들을 수집해서 어떠한 사실을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자, 동시에 방랑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한번 우린 더 넓혀보죠. 바로 우리의 지구가 있겠죠. 사건 현장에서 바다로 넓혀봤고 바다에서 지구라는 무대로 넓혀봤습니다. 이 지구라는 무대 위에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수집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지구에서 더 무대를 넓혀서 심지어 이 거대한 우주까지 그 무대를 확장시켜서 증거물들을 수집해 갈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어떠한 팩트,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널은 무엇을 주고자 하는가? 바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 사실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과거, 왜 살며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래. 우리는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을 하여서 과거. 왜냐하면 우리라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존재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존재한다. 현재는 결과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결과에 대한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겠죠. 원인이 과거면 결과는 미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증거물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